자, 시작합시다. 자, 168조. 자, 필수 예제 16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정규분포. 자,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는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x가 12보다 작을 확률과 x가 18보다 클 확률은 값이 같습니다. 이때 m의 값을 구한다고. 아까 정규분포라는 건 특징이 종 모양이라고 그랬어. 그죠? 가운데가 대칭이 됩니다. 어디? 확률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돼요. 그런데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는 건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18이 되면 12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m을 기준으로 딱 서로 두 개가 대칭이 돼야 18보다 클 확률과 12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게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12하고 18을 더해서 2로 나누시면 그게 뭐야? m값이 되고 m값은 뭐가 되는 거다? 16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214번 해보도록 하자. 자, 정규분포. 자, 20의 3의 제곱. 자, 이걸 따르는 분포에 대해서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x가 2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서로 같다는 때 a 값을 구하시면 돼요. 똑같죠? 저거랑 가운데로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가 20이고 여기가 29야. 그러면 a가 그거에 대해서 딱 대칭되어야 되는 거니까 뭐 더해서 2로 나가서 20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 간격이 딱 얼마니? 요 굳이 요것도 간격이 딱 얼마가 돼야 되겠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11이다.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1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정규분포 역시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 n과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시는 거고요. 자, 가를 한번 보시면 자,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가 1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습니다. 그럼 요거에다 가운데가 평균이 돼야 되겠지? 6과 16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11이 나온 거고 그게 m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시면 자, 나에서는 v의 9분의 1의 x가 1이다. 그럼 요거 이제 제곱해서 나가잖아. 81분의 1에 vx가 1이 되는 거니까 vx는 81이 되고 분산이 81이니까 시그마 값은 이걸 쭉 계산하시면 시그마 값은 9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시면 얼마나 2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번에 하나도 하고 있지? 자, 216번으로 갑니다. 자, 168쪽에 216번 가시도록 하자. 자, 정규분포. 자, 32에 5의 제곱을 따라가는 어떤 정규분포가 있어. 자, 그때 k-3에서부터 x가 k 플러스 1까지의 확률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계산하시는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요 확률 자체가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얘는 잘 보시면 k에서 얼마를 뺀 거지? 3을 뺀 거고 k에서 얼마를 더한 거야? 1을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는 잘 보시면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치?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3은 간격이 딱 얼마로 정해져 있어. 4라는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k 값을 얼마를 정하고 나면 k에서 3 뺀 거, k에서 1 뺀 거까지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자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정규분포나 이런 거에서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넓이로 계산한다는 거야.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얼마가 돼? 32인 상태가 이제 될 거라고. 그러면 간격이 얼마라고? 간격이 4지. 그럼 어딘가에 간격을 내가 잡았단 말이야. k-3을 딱 잡았단 말이야. 어딘가에 k-3을 잡을 거야. k-3을 딱 잡아. 그럼 그 기준으로 몇 칸? 4칸 오른쪽까지의 넓이를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니? 이거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딱 가운데가 어디가 되면 되겠어? 가운데가 평균이 될 거다. 가장 높게 숫자질 때니까 값이 최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3의 가운데가 평균이 32가 되어야 되겠죠. k 마이너스 3 더하기 k 플러스 1 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다? 32가 되는 거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2k 마이너스는 64가 되는 거고 2k는 66이니까 1값은 뭐가 되는 거다? 33가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169쪽으로 가시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확률 계산하시는 겁니다. 학교별이나 연결되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7번 해보도록 하자.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0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자, 그때 누굴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5에서부터 40까지 있는 확률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정규분포에서 확률은요, 그냥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다 표준화를 합니다. 자, 표준화. 자, 기억하시나요? 자, 뭐로 바꿔? 표준 정규분포에 해당되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바꾸는 방법은 뭐다? 25에서 지금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잖아. 그러니까 4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주시는 거고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에서부터 z가 어디까지? 0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게 기본적으로 표준 정규분포가 가운데가 0인데 우리 마이너스 1.5까지가 있어서 이만큼의 넓이를 계산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딱 보시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5까지가 0.433이니까 얘 반대쪽 대칭이 됐지? 그래서 여기서도 0.433가 넓이가 되니까 0.433이다. 자, 2번으로 가보자. 자, 그럼 x가 이번에는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합시다. 60에서 40을 빼고 10으로 나눠야 되겠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돼요. z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이렇게 생겼을 때 가운데 0이고 2가 있으면 2보다 크다는 이쪽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의하면 2까지의 확률이 0.4772야. 즉 0에서부터 2까지 이만큼이 0.477인데 우리는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쵸? 자, 전체 넓이가 1이 되고 0에서부터 반쪽만 넓이는 0.5가 되는 거니까 이쪽은 0.5에서 0.4771 뺀 0.0228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자, 비슷한 문제도 똑같이 풀어볼 거야. 뒤는 17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60의 4의 제곱을 따르는 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다음의 확률을 계산하실 거예요. 1번입니다.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8에서부터 64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죠. 자, 그럼 z로 바꿔주시고 자, 어떻게 한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겁니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평균 60이죠. 그럼 그때 확률이 원래 다른 정규분포에서 확률과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2를 4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라고 일단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어떻게 생겼죠? 자, 정규분포를 그려주면 가운데 0이 있고 1까지의 확률과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가 되는 거니까 정규분포라는 건 0을 기준으로 나타냈잖아. 0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0부터 3까지가 같으니까 0.498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까지는 0.3413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0.87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렇죠? 모양 자체가 딱 보면 와 이건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뭐 헷갈리는 거 있어? 0.83 0.83이야? 83. 0.84구나. 네. 0.83.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번. 자, 2번 보시면요. 자, x-64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x-64라는 건 누구에서부터? 4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가 되는 거고 x라는 건 64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60에서부터 어디까지? 68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겠어? 표준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이 60이니까 60에서 4로 나눠주시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0.477이다 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8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요. 자, 32의 5의 제곱을 따라가는 분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8에서부터 36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게 얼마? 0.5762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자, x가 2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준화를 해주시면요. Z로 바꿔주시고 32에서 5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빼주면은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여기는 5분의 4다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정리해 보시면 자, 얘는 Z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0이 있고 5분의 4가 있고 마이너스 5분의 4가 있어서 이 안쪽에 있는 넓이가 0.5762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요거 두 개가 서로 값이 서로 뭐야?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양쪽의 넓이가 같겠지. 그래서 한쪽의 넓이만 계산하신다면 2분의 0.5762가 될 거고 0.2881이다 라고 계산이 될 거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2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큰 건 뭐가 되겠어? 요 전체가 되는 거고 요만큼에다가 이거 즉 0.5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5에다가 0.2881을 더하셔서 0.7882 답이 되는 거다 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형태가 뭐 기호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18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0의 5의 제곱을 따르는데요. 오른쪽 표와 오른쪽 표의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자, x가 k보다 크거나 0.0013이 된다. 이렇게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p 자,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시는 건데요. 일단 바꿔야 되겠지? k에서 얼마를 뺀? 50을 빼고 5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게 뭐가 된다? 0.0013이라는 거예요. 13. 자, 그럼 보자고. 원래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주면 가운데가 0이 이렇게 있고 요것보다 클 확률이 0.0013이죠. 그럼 요 값은 다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 밑에 들어가는 애야. 그러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5분의 k-5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이 뭐가 된다? 0.0013이 된다라는 거니까 0에서부터 5분의 k-50까지 뭐가 되겠어? 0.5에서 0.0013을 뺀 0.498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0.4987이 나오는 값을 표준 정규분포에서 다시 찾아가는 거지. 그럼 얼마까지야? 3까지 확률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3이 되는 거서 k-50은 15가 되는 겁니다.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5다. 그래서 몇 개 하시다 보면 요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15번으로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6의 2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자, 이때 자, k에서부터 22까지의 확률이 0.975가 나온 겁니다. 자, 그때 k 값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z로 바꿔야 되겠지? 자, 22에서 16을 빼면 6인데 1을 나누니까 3까지가 될 거고 k에서 16을 빼서 6을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975라고 하는 건 거의 1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 이제 3까지. 0부터 3까지를 보시면 0.4987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 뭔지 모르지만 2분의 k-16까지 하셔갖고 전체를 하면 975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0.9759에서 0.4987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 2가 될 거고 7이 될 거고 7이 될 거고 0.477 2가 이제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그게 원래 2까지죠? 근데 이제 맞이편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가끔 2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k-16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0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자, 얼마나 따라가는 거지? m의 10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그러고 자, 이때 자,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 될 거야. 자, 그때 m의 값을 계산한 식의 목적이고요. z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바꿔보자고. 어쨌든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표준화 해야 되겠지?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전부 다 표준화를 해서 계산을 해요. z는 45에서 m을 빼고 10을 나눴을 때 확률이다라고 바뀌게 될 거고, 그게 얼마고? 1587이 되거든요. 지금 170쪽이야.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정규분포 하나 그려보죠. 표준 정규분포를 그리고 가운데가 0이지. 0.1587이라고 하면 값이 어떻게 돼? 0.5보다 작거든? 그치? 이 반쪽이 0.5고 이 반쪽이 0.5라는 거야. 그런데 Z가 요거보다 작을 확률이 0.1587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10분의 45 마이너스 10분의 45 마이너스 n이라는 건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왼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분의 45 마이너스 n이 되고 요만큼이 0.5보다 작은 0.1587이 돼줘야 되겠죠. 이해됐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는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나와 있어? 0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요만큼 값은 뭐가 되겠어? 0.5에서 0.1587을 빼고 나면 0.3413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됐을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어? 0부터 1까지가 뭐래? 0.3413이지? 그럼 얘는 0을 기준으로 1까지가 0.3413인데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45 마이너스 n이니까 n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55다. 자, 171쪽으로 갑시다. 171쪽도 거의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171쪽에서부터는 이제 말로 나옵니다. 네, 말로 나오거든. 끌지 말고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자. 자, 필수의 이제 19번.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어. 자, 그럼 뭐라고? 164에다가 5의 제곱을 따라가는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170 이상은 전체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냐라는 건 결국 또 확률이거든. 그리고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지? x가 17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일단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정규분포니까 당연히 뭐로 가야 되겠어?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170에서 164를 빼서 5로 나눠주는 확률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5분의 6이 될 테니까 1.2가 되고. 자, 그럼 거기 1.2까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0.3849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시면 수준 여기 가격대가 0이고 1.2가 있으면 요만큼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0.3849가 되겠지? 이쪽은 0.5에서 0.3849를 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이고 0.5에서 빼주는 거예요. 1이고 5고 1이고 5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0.115인데 퍼센트로 나타나려 했지? 퍼센트는 100을 곱하셔야 되는 거니까 11.51%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몇 명에서부터 몇 명까지? 네, 160에서부터 170까지가 몇 명인지 구하는 겁니다. 일단 몇 명인지를 구하는 것도 확률을 먼저 구해요. 자, 160에서부터 170까지입니다. 역시 Z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0.8이고 이거는 1.2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0.8과 1.2까지 해서 이만큼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좀 더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0.2881과 그 다음에 0.3845를 더하셔서 계산하면 0.67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확률이잖아. 근데 지금 뭘 구하랬어? 몇 명인지를 구하라고 그랬지? 지금 전체 학생이 몇 명이라고 그랬냐? 전체 학생이 1000명이지. 1000명에 대해서 확률이 0.673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673명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 가보도록 하죠. 자, 221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얼마? 평균은 53이고요. 표준 편차가 6인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0에서부터 어디까지? 65까지를 전체 몇 퍼센트냐? 확률을 계산하셔서 퍼센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Z로 바꿔봅시다. 50에서 53 빼서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0.5에서부터 65에서 53을 빼면 12가 되죠? 6을 나눴으니까 2까지 확률을 나눠주면 되겠죠. 표준 정기분포에서 마이너스 0.5에서부터 2까지를 보시면 0.5까지 하고 2까지의 확률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0.5까지가 얼마냐면 0.1915,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0.4, 7.2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정리해 보시면 7, 8, 6, 0.6687 나오게 되고 퍼센트는 66.87%다. 자, 222번으로 갑시다. 밑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222번입니다. 자, 생산된 연필 몇 자루가 있어? 400자루가 있는데요. 그 400자루에 자, 평균은 154,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때 얼마 이하? 148 이하 몇 자루를 들고 하시는 거고요. 일단 확률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148에서 154를 빼서 4로 나눠서 정리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가운데 0이 있고 마이너스 1.5가 있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거기 0부터 1.5가 0.43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되겠어? 0.5에서 0.43을 빼면 0.0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확률 자체가 0.07이고 전체가 지금 몇 자루라 해서 400자루라 해서 400에다 0.07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지? 28자루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223번입니다. 23번 같이 해보자. 자, 민식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30이고요. 표준 편차는 5입니다. 자, 얘가 등교 시작 전에 38분 전에 출발을 합니다. 자, 지각할 확률이지? 야, 우리 지각을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38분 전에 출발을 했는데 38분보다 더 걸리면 뭐가 되는 거야? 지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38보다 클 확률인데 지금까지 잘 보시면 갖다 들어갔거든요. 그치? 우리 여기 원래 갖다 들어가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그냥 한 포인트로 확률이 0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확히 38분이라는 거 확률이 0이야. 왜? 우리가 말하는 순간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갖다가 있든 없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뭐로 볼 수 있어? Z를 바꿔주시고 38에서 30을 빼서 5로 나눠주셔도 되는 거니까 5분의 8이 돼서 1.6보다 클 확률이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1.6까지가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있냐? 0.445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는 누구에서 빼야 되겠어? 0.5에서 빼줘야 되겠지? 4451을 빼서 정리해주시고 0.0548이 되는 겁니다. 한 5%의 확률로 쉽게 될 거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자, 필수예제 20번이군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정기분포는 계속 얘기하지만 모양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계산하고 나면 그냥 더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필수예제 20번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자, 몇 명을 뽑아? 320명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응시했어? 2000명이 응시를 했어. 자, 점수자의 평균은 지금 450, 그 다음 표준 편차가 70입니다. 자, 이때 뭐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라. 그럼 잘 봐봐.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분포 내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이 분포 내에 들어갔을 거라고. 가운데 평균은 지금 얼마지? 450이지. 그쵸?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얼마인 상태야? 75인 정규분포가 될 건데, 여기 안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몇 명이 응시했어? 2000명이 응시했지, 그치? 우리가 편의상 당연히 앞에서부터 뽑을 거 아니야. 그치?
부정을 저질러서 여기 나오는 게 뽑히거나 그런 경우 제외하고 이제 앞에서부터 쭉 뽑힐 거란 말이야. 근데 몇 명까지 뽑는데? 2,000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 그래서 320명을 뽑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 320명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로 나와? 확률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전체 2,000명 중에서 얼마? 320명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이게 100분의 16이 되고 0.16이 되는 거야. 그럼 앞쪽에서부터 어디까지? 0.16까지가 합격이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이 뭐가 나와? 0.16이 나올 때 어떤 점수? K가 있고 이 K 값을 계산하시면 되고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을까? 자, 그럼 봐봐. 450에서부터 K까지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 이게 0.16이니까 0.34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 확률로 뭐 바꿔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이걸 뭐로 대응시킬 거야? 표준 정규분포로 대응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K에서 450을 빼고 그걸 뭐로 나눠? 75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 0.34. 자, 0에서부터 0.34까지 딱 되는 거 보면 얼마라고 나오냐? 셀트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값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잖아? 1이 되는 거라고 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K는 450에다가 75를 더하니까 525점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다. 이 최저 점수가 조금 까다로워서 시험에 거의 100% 나와요. 224번하고 225번하고 두 개하고 조금 쉬어가지고 224번입니다. 자,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에 응시했어? 평균은 75점이고요. 자, 표준 편차가 9점이야. 자, 상위 몇 퍼센트? 10%까지 뭘 준다? A를 줍니다. 대학 가면 나중에 이제 학교마다 다르거든. 우리 학교는 30%인가 그랬어. 30%까지 A를 줬거든. 근데 그 교수님 재량이야. 30% 위에는 못 줘. 근데 또 이게 약간 나이 지각이 타신 분들 있거든. 그런 분들은 그냥 줘. 왜냐면은 학과 사무소에서 그 교수님들한테 이거 안 되는데요 막 얘기해. 그럼 교수님이 이거 교수님 이 새끼야. 내가 주겠다는데.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진짜 감옥에 콩나듯 한두 분 계시고 대부분은 그거보다 더 짜게 주는 경우도 많고 10%까지는 A를 받을 겁니다. 자, A의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가 75점이야. 어떤 점수 K점까지가 있어서 그 K점 이상으로 있는 애들이 10%니까 얼마? 0.1이라는 거지. 이랬을까? 이 그림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나머지는 0. 얼마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나중에 표준 정규분포로 대응을 시키면 이건 당연히 0으로 갈 거고, 이건 어디로 가겠어? K에서 75를 빼서 9로 나눈 값으로 대응이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런데 0.4가 되는 거 거기 나와 있죠. 0.4가 되는 거 얼마라고 했어? 0부터 어디까지? 1.28까지가 0.4가 된다고 했지? 그럼 이 값 자체가 뭐가 되겠어? 1.28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을까? 그럼 K 값은 75에다가 1.28 곱하기 9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게 86.52점 나옵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이제 대학을 가거나 그러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처음 수업을 딱 듣고 나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게 뭐 처음부터 그냥 여기 왜 왔을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옆에 있는 대부분의 새끼들이 그런 생각을 해. 다 생각하고 있어. 네? 버티면 돼. 네, 버티면 됩니다. 네. 처음엔 안 되는데 몇 번 하다 보시면 좀 익숙해져.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우리 아들이 뭐 더기빼기 이런 거 해. 더기빼기 하는데 막 똑같더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제 내가 가르치거든. 그리고 와이프도 가르치고 뭐 애기라서 가르친다는 개념보다 뭐 약간 그냥 같이 한다는 개념이야. 더기빼기를 못해 잘. 그렇지. 이렇게 간다 이런 개념들을 못하거든. 그래갖고 속으로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나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잖아. 주로 나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가르치니까 고등학생들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이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이해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게임이 끝난 상태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업할 때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게 좀 쉽지 않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요 순간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빛이 좀 괜찮고 이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게 그 다음 이제 연습시키면 그래도 좋대. 근데 애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안다 모른다.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관심이 야, 우리 아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가 다 무대 나왔는데 나중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치? 우리 이제 부모님들, 우리 가족분들 다 아실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와이프랑 나랑 둘 다 무대 나온 걸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가시다가 막 우리 그런 말씀을 해. 와, 야, 니네 얘기는 진짜 엄청날 거다. 뭐 이렇게 부담이 팍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우리 아들 만약에 고대 밑에 학교를 가봐. 그러면 야, 엄마 아빠는 무대 나왔는데 너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스트레스 엄청 날 거라고. 가르치는데 안 돼. 이제 야, 끝나다 큰일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어떡해. 그래서 꼴찌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드렸거든.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하기 2 정도까지는 해. 더하기 3도 가끔 하고 해. 그리고 막 한 번 그런 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1의 자리에서만 하는 걸 하다가 이제 10의 자리로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 10에서 뭘 더하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번 들어가고 나니까 곧잘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곧잘 하더라고. 모두 비슷한 것 같아. 공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 다 비슷한 것 같아. 처음에 잘 돼. 처음에 잘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없어.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처음에 잘 돼. 그럼 뭐지? 본인께 감사해야지. 본인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물려주셨습니다. 그렇지? 근데 보통 그 비율은 내가 봤어. 1% 안 되는 것 같아. 1% 안 되는 것 같아. 1%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웃긴 건 뭐죠? 그 1%가 끝까지 나중에 위까지 갈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야. 물론 또 나중에 이제 다 되고 이제 모든 걸 봤을 때 상위 0.1%, 0.01% 이런 걸 보면 그 1% 있던 애들이 0.01%가 되기는 해. 그렇다고 해서 0.01%가 모든 걸 다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세상이 넓은데. 그지? 보통 확률적으로 좀 다른데 이게 막 그런 게 있어. 뭐 프로게이머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퍼센트를 대충 이렇게 딱 찍어보잖아. 그치? 그럼 공부해서 먹고 사는 게 그나마 좀 퍼센트가 높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대학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회사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치? 회사 들어가서 먹고 산다. 대부분 먹고 살아. 그리고 어디 가서 저 여기 나왔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15% 정도야. 그러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총 봤을 때 한 15% 정도 대기업을 들어가거든. 15%. 15% 뭐야? 100명이 12명밖에 안 되잖아. 그치? 연예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게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연예인 한 1%가 돼. 1%가 다 먹고 거의 다 먹는 거야. 1%가 그래 먹는 거야. 성격이 이런 건 더 심해. 더 심해. 0.몇% 이래. 그렇잖아. 생각해봐. 니네 주위에 예를 들어 너네 롤 할 거 아니야. 그치? 롤해. 내 주위에 진짜 그 챌린저까지 가는 새끼 몇 명이나 있어. 없을걸? 그치? 요즘은 좀 그 인플레가 좀 해가지고 좀 커졌잖아. 왜 그게 커졌냐면 이제 옛날에 거기 그 가입해놨던 사람들 있잖아. 그치? 옛날에 가입해놓은 사람들이 안에 이제 이렇게 다 안 하니까. 그치? 나도 가입돼 있어. 그치? 나도 가입돼 있어. 거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플레가 높아져서 그런 건데. 그런 거니까. 중간에 결론은 뭐냐? 열심히 해라. 그치? 처음에는 잘 안 된다.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는데 몇 달 지나고 계속 하다 보면 된다. 네? 자, 225라고 키워가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은 500명 있는데요. 평균이 165에 표준 편차가 10이에요. 안 넘어갔어. 자, 165에다가 10의 제곱이야. 자, 이때 큰 쪽에서 100번째인 학생을 구합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라는 건 애새끼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대충 확률적으로 어떤 이런 모양을 그려준다는 거야. 당연히 가운데 쪽이 좀 많고 양쪽 부분이 적어지는 형태로 전체 500명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몇 번째에 있는 거라서 100번째지? 100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500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5분의 1이 되는 0.2가 되는 거예요. 한 20% 정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는 얼마야? 165죠? 우리 요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고요. 자, 이거를 나중에 대응을 시키면 어디로 가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0으로 대응이 될 거고 얘는 어디로 대응이 되겠니? K에서 165를 빼서 15로 나오는 거에 대응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가 0.2면 요만큼 뭐가 돼? 0.3이 되고 거기 표준 정규분포를 바꿨을 때 0.3은 어디까지라고 했어? 0.84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나 그래서 0.84라고 보시죠. K 값은 265에다가 플러스 8.4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0.4가 100번째 요즘 어느 정도나 모르겠다 너네들은. 내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그 등급 따지는 거 있잖아. 1등급이 4%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남자들 키에 1등급 들어가려면 키가 184야 될까 그래. 184, 185 뭐 이쯤 돼. 2등급이 11%쯤 되거든. 12%, 11%. 2등급이 181인가? 뭔가 그래. 181인가 그래. 그 다음 그렇게 여러 개 말이지. 좀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153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제거될까 저거.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가 30의 4를 따를 때요. 자, 옆에 두 개 넓이가 같습니다. 이때 자 k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30이고 k인데 이쪽에서는 딱 되어 있는 게 0하고 어디에 되어 있어? 2로 이제 딱 되어 있죠. 그럼 이 k 값이 이 2에다가 대응이 된다는 얘기잖아. 평균을 빼시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2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38이라고 하셨을 때 됐죠. 자, 154번입니다. 자, 정규분포 4에 2의 제곱을 따르는 뭐였어요? 확률이 가장 큰 걸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규분포가 가운데로 했을 텐데 지금 여기 4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시그마가 2라는 얘기고요. 자, 1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1이 있으니까 1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시겠죠. 1번이고요. 자, 2번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잘 보시면 여기서 그냥 보지 마시고요. 여기 간격이 얼마니? 1에서부터 4까지가 간격이 3이지. 4에서부터 7까지도 간격이 3이잖아. 그게 딱 서로 이제 대칭되는 데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은 4에서부터 7까지가 되고, 4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4보다 작을 확률. 그 다음에 4에서부터 어디까지? 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입니다. 누가 가장 크지? 1에서부터 7까지가 가장 크죠. 다음 2번이겠습니다. 자, 125번으로 갑시다. 자, n에 42에 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요. 자, y라는 걸 바꿔요. y라는 건 2x 플러스 4예요. 자, 그때 누구를 구하나? y가 10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표준 정규분포니까 우리가 일단 바꿔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y라는 게 지금 뭐니? 2x 플러스 4지? 그렇죠? 그래서 y를 2x 플러스 4로 일단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x가 어디서부터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96을 2로 나눴으니까 4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거고 다시 한번 뭐로 바꿔줘야 되겠지? z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z로 바꿔주시면 48에서 41을 빼서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3으로 나눠서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에서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여기 0.5에서 빼주면 되겠지? 771을 빼주시면 0.0228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15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실험실에 연구원이 식물로부터 하루에 추출하는 호르몬의 양은요, 자, 평균이 30.2가 되고 표준 편차가 0.6이 됩니다. 자, 이때 자, 누구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29.6에서부터 31.4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뭐 말은 되게 복잡하긴 했는데 결국 이 구하는 거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Z로 바꿔주셔서 여기에서 요거에서 요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1.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지. 그럼 1이 0.3413이고 2가 0.477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라서 0.8까지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자, 157번으로 가자.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수는 500캔이 들어가 있는데요. 500캔. 자, 평균은 18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가 되는데, 자, 186에서 188까지 몇 캔인지를 구하라 여기 있습니다. 뭐 똑같죠? 188에서부터 186에서부터 188까지의 확률을 먼저 계산하시고 Z로 바꿔주실 거예요. 자, 180이니까 이거 6이 되고 그걸 4로 나눴으니까 1.5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보시면 1.5까지가 있고 2까지가 있으니까 요만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해서 0에서부터 1.5를 빼셔야 돼요. 0.4772에서 0.4332를 뺀 게 그만큼의 이제 확률이 될 겁니다.
주면 0.044가 나오게 될 거고 몇 캔이라고 해서 전체 500캔이라고 했으니까 500캔에 대해서 0.44 계산해 주시면 4.4 곱하기 5가 되니까 20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수가 됩니다. 자, 158번으로 갑시다. 자, 8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에서요. 자, 몇 명? 4,000명이 응시했어. 그럼 이제 합격하려면 뭐야? 4,000명 중에서 80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고, 그게 지워주시면 10분의 2 얼마? 0.2, 20% 안에 들어가야 합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지금 평균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48점이죠. 시그마는 65점이 되는데 어떤 K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0.2가 됐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합격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맞은편은 0.3이 될 거고 얘는 우리가 표준 정규급으로 바꿔주시면 K에서 평균 248을 빼고 그거를 65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0.3일 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84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K 값은 어떻게 되겠어? 248에서 0.84 곱하기 65 그리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주면 302.6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올해 매미만 내가 한 300마리 잡은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자꾸 매미 잡으러 나가셔가지고 갈 때마다 한 20마리씩 잡거든. 300마리 잡은 것 같아 진짜. 이거입니다. 자, 세 고등학교 ABC가 있는데요. 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정규분포가 다음 것 같아요. 자, 이때 2학년의 재학생 수가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이대로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 B는 이렇게 되어 있고 A는 퍼져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평균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65를 평균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A랑 비슷하게 생겼죠? A랑 비스무리하게 생겼고 그때 평균 값은 곱하기 66이라고 보이네요. 자, 기억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자, 일단 보시면 평균은 동일하지. 평균은 동일한데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애도 많고 못하는 애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누가 더 많겠어? B보다 누가 더 많겠지? A가 더 많겠죠. 그래서 기억은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니은입니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맞아 틀려? 평균적으로는 같은 거죠. 그치? 잘하는 애들이 많은 만큼 못하는 애들이 많지만 평균적으로는 같은 거야. 이것입니다. 자, C 고등학교 학생들은 B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표준 편차가 이거 말 잘 읽어야 돼.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이 표준 편차가 더 작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솟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좀 애매해요. 보통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라고 그러는데 누구보다 누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잘 읽으셔야 합니다. 자, 160번. 자, 0에 1. 자, 표준 정규분포죠? x제곱 플러스 zx 플러스 1은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판별식기가 0보다 커야 되겠지? z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고요. z가 2보다 크거나 또는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자, 확률을 따진다면 z가 2보다 클 확률과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 두 배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z가 2보다 큰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2가 있고 0.5인데 여기가 0.477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 0.0228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0.028이 두 개 있으니까 0.45이야.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네요. 안쪽 두 개 가 있기 때문에 두 배를 되겠네. 045이죠? 자, 161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뒤로 가시면 이제 여기 수능 기출인데요. 수능 기출을 끌지 마시고 보통 왜 통계 부분 나오는 거 있잖아요. 통계 부분에 나오는 수능은 다 맞추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이과 쪽으로 가실 분들은 보통 확률을 수능에서 보지 않습니다. 네. 미적 확률 기백 중에서 골라가지고 보는 거라서 확률 보통 안 나옵니다. 확률 보통 문과생들이 많이 봅니다.
문과생들이랑 개념은 없죠. 통합이라서. 그치? 문과 쪽 학교를 가려는 친구들. 자, 비교실로 보도록 합니다. 자, P, X가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X가 6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정규분포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단 말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누구보다 클 확률과 누구보다 작을 확률이 그게 평균을 기준으로 딱 어떻게 돼야 되겠어?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어야 확률을 보면 여기가 64, 56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되는 거니까 60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n 값은 뭐가 되는 거지? 62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2의 x제곱이 3616이에요. 자, 2의 x제곱은 딱 나오자마자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 2x제곱은 누구하고 항상 같이 구해? 분산하고 같이 구하시는 거죠. 자, 분산 자체가 2의 x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이 된 거니까 여기가 3616이고요. 평균이 60이었으니까 3600을 내주시면 12에서 12만원 얼마가 됩니다. 4가 되는 거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6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되는 거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이 곱수가 있으면 이만큼을 다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0부터 2까지가 0.4772에다가 0.5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0.977이가 됩니다. 자, 162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자, 정규분포 자, 5의 3의 제곱과 그 다음에 16의 4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자, 이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y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을 확률이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k 값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개가 변수가 지금 다르죠. 분포가 달라.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뭐로 바꿔야 되겠어? z로 다 바꿔야 되겠지? z로 바꿔주시면 k-5의 3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을 4로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z에서는 클 확률과 작을 확률이 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딱 가운데가 원래 제로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의 k-5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k-16은 0이 돼야 될 거고요. 20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걔를 잡았죠. 3이죠. 그렇죠? 자, 4k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k 값은 68이다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비교수 3번으로 갑시다. 자, 어느 학급의 전체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정규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때 세 과목을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거. 우리 상대적인 건 어떻게 되겠어? 다 분포가 지금 다르잖아. 그쵸? 세 개의 분포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 다 어디로 갈 거야? 표준 정규분포로 다 이동시켜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국어 한번 봅시다. 국어는 내가 점수가 몇 점이야? 65점이지, 그치? 그럼 상대적으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가 어디에 위치했을지는 뭐 하면 되겠어? 빼고 표준편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13분의 15, 1점 얼마쯤이 되는 위치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어떻게 되겠어? 82점이죠? 64점이고 17로 나누시면 17분의 18이 되는 거고 수학은 75에서 62를 빼고 14로 나눌 수 있으니까 14분의 13이 되겠어. 자, 그럼 누가 제일 잘했어? 누가 상대로 제일 좋지? 국어가 점수가 상대로 제일 좋죠. 그렇죠? 65점이라고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65점이 제일 점수 작잖아. 그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씨 영어 제일 잘 봤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수능에서도 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대해서 평균 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고 나오는 거 있어. 그 표준 점수라고 나오는 게 이거를 감안해서 바꾼 겁니다. 이게 과목별로 등급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춰준 걸 표준 점수라고 한 거예요. 자, 164번으로 갈게요.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에 표준편차 500입니다. 자, 일단 써보도록 하죠. 1740에
500의 제곱을 따르는 정유분포를 따릅니다. 시장까지의 거리예요. 자, 이 문제 좀 까다로우니까 보세요. 자, 집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즉,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2000m 이상. 이상에서는 15%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2000m 미만에서는 몇 명? 5%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온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요. 누구를 이용해서? 자가용을 이용했단 말이야. 그럼 야,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지? 2000m 이상에서 자가용이 있고 미만에서 자가용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두 개를 다 합쳐야 전체 뭐가 나오지? 자가용을 타는 사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서 누구의 확률?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시는 거죠. 즉 일단 조건부 확률이랑 합쳐진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 2000m 미만의 자가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2000m 이상이 누군지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2000m 이상의 확률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전체가 지금 1740이 평균이고 500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자, x가 2000m 이상의 확률을 계산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z로 바꿔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시장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정유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2000에서 1740을 빼주시면 2000에서 1740을 빼주시면 260이 될 거고, 그거를 500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어주면 0.5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 나오죠, 밑에. 0.52까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2다라고 밑에 나와 있지, Z에서. 그러니까 0.52보다 큰 거는 0.5에서 0.2를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0.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m 이상은 전체 몇 퍼센트? 30%. 즉 0.32 전체 사람들 중에서 0.32 2000m 이상에 사는 거고, 그럼 0.7은 당연히 2000m 미만에 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사람 수를 좀 골라야 되겠죠? 2000m 이상 중에서 자가용 몇 퍼센트 비율이라고? 15% 비율이니까 0.3 중에서 15% 0.15가 되는 거고, 미만은 0.7 중에서 0.05가 되는 거고, 합친 게 전체 자가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미만은 0.7 곱하기 0.05가 되는 거죠. 1000 다 곱하고나면 45, 35가 될 거고, 5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8, 7이 되는 거죠. 15분의 7이다. 아, 9하고 7이구나, 그치? 16분의 7.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 이제 6번인데요. 자, 6번은 뭐냐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예요. 별건 아니고요. 이항분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자, 뒤에 NP로 생겼잖아. N 값이 엄청 크잖아. 그러면 이게 거의 그냥 정규분포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리 정규분포에서는 누구하고 누구를 가지고 계산했어요? 평균하고 뭐지? 시그마 뭐야? 수업은 듣고 있지만 눈과 몸은 여기 있지만 영어는 딴 데가 있는 거지? 응? 뭐야? 표준표차잖아. 그래서 일단 그 정규분포는 그 평균하고 표준표차를 갖고 계산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이게 n과 p는 뭐야 이거? n. 이항분포에서 몇 번 했냐지? 전체 몇 번 했냐? p. 그러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를 그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의 확률이 p라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이걸로 바꿀 거야. 그럼 누구하고 누가 필요하다고?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필요하지? 우리 평균 어떻게 그렸죠? np죠. 공식. 표준편차 뭐가 돼? 루트 npq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항분포 np로 되어 있는 걸 평균 np와 루트 npq를 m과 시그마로 바꾸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률 계산을 들어갑니다. 자, 필수에서 21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 참고로 하셔서. 자, 보겠습니다. 자, B가, 자, 177조. 자, 600의 5분의 2야. 자, 600의 5분의 1 요거 뭐라고? B라고 되어 있는 거 뭐라고 그랬지? 이항분포야. 자, 이항분포 얼마? 600번에 한 번 나왔다는 확률이 이제 5분의 1이야. 그럼 뭐 예를 들어 600번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500 몇 번 나올 수 있고 400 몇 번 나올 수 있고 300 몇 번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누구를 모아요? 첫 번째
204번에서부터 어디까지? 264번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죠. 원래 204번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 600C 204에다가 5분의 2의 204승 5분의 3의 600 마이너스 204승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럼 요걸 이제 그 다음 거 뭐 해야 되겠어? 205 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계산해? 610, 264까지 계산하죠. 계산이 어떻게 돼?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뭐랑 비슷하다? 이게 거의 뭐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평균이 필요하지. 평균은 600에다가 5분의 2가 계산되는 거니까 240이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고, 시그마는 6조 NP 하시면 240에다가 5분의 3 곱해주시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48이 되겠지? 3을 곱했으니까 24 곱하기 144, 그렇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바꾸는 거야. 굳이 이렇게 이제 계산하지 않고 얘 이제 뭐로 바꾸면 되겠어? Z로 바꿔갖고 계산하시면 되죠. 이랬을까? 204에서 240을 빼면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빼면 24니까 2까지 분류를 계산하시면 되죠. 이랬을까? 3까지가 0.4587이고 2까지가 0.477이가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신 0.975.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이번도 이제 똑같지? 자, 누구보다 적당한 같은 확률 뭐라고 했어? 252보다 적당한 같은 확률이니까 하면 되겠죠? 240 빼서 12로 나누시면 1보다 적당한 같은 확률이 되니까 0.3413을 0.5를 0.8413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가 값이 굉장히 크면 결국에 뭐로 바꿔?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요즘에 여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226번으로 갑시다. 나오고, 자, 이항분포 48에 4분의 3을 따라가는데요. 누구를 구하라고? 33에서부터 어디까지? 39까지 계산해요. 48만 해도 엄청 커요, 그치? 그러니까 뭐로 바꿔? 정규분포로 바꾸자. 얘는 사실상 거의 정규분포다. 자, 그러면 뭐지? 평균이니까 NP 계산하시고 가면 36이 평균이 되는 거고요. 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NP2니까 36. 여기까지가 NP지. 4분의 1 계산하시면 3이 나오거든요. 3의 제곱이라는 거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주시면 되겠죠? 자, Z로 바꾸셔서 33에서 36에서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에서 6까지가 될 거고, 계속 했던 거죠?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니까 이쪽도 1이구나,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두 개겠네요. 0.3413의 두 개, 8, 2가 되겠습니다. 자, 227은 무엇이고 확률 질량함수를 딱 보자마자 그 중간에 C 나오잖아, 그치? 뭐 면백 C 뭐 나오니까 이거 결국에는 뭐지? 이항분포죠. 자, 얼마라고 나오는지 450C니까 450번을 하고 나왔을 때 확률 450C X의 3분의 2 X승이지?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450 역시 느낌이 오시죠? 엄청 크지? 그러니까 뭐로 바꿔? 정규분포로 바꾸고, 자, NP 여기를 곱해주시면 300이 되거든요. 여기다 3배의 확률을 보니까 10의 제곱이다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를 구하라고? X가 누구보다 클 확률? 280보다 클 확률이니까 Z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빼서 10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정규를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 가구의 일제 4772가 되고 0.5니까 0.77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페이지죠. 필수 예제 22번입니다. 자, 이거 가보자고. 어떤 환자일 때 약을 투여했어? 치유될 확률이 얼마? 0.6입니다. 자, 몇 명한테 치유했지? 150명한테 치유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150명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됐니 안 되니, 됐니 안 되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2항목 보죠. 150명에 대해서 0.6으로 되어 있는 2항목. 몇 명이 되는지 보는 거죠. 근데 150이 어떻게 돼? 역시 값이 엄청 크지? 그러니까 뭐로 바꿀 거야? 정기분포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될 거고, 정기분포는 NP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90이 나오는 거죠. NP는 90에다가 0.4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36이 나오게 될 거고, 이거는 6의 제곱이다. 정기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자, 몇 명 이상 치유된다? 99명 이상 치유가 되는 거죠. Z로 바꿔주시면 99에서 90에서 100으로 나오는 거니까 1.5가 되고요. 아까 1.5까지가 0.4332가 되는 거니까 0.5에서 0.4, 331을 빼주시면 0.06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정도. 자, 밑에 있는 세 문제 역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자, 불량률이 10%예요. 자, 불량률이 10%입니다. 자, 그런데 이문을 몇 개를 꺼냈지? 100개를 꺼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뭐야? 100개에 대해서 불량률이 0.1인 걸 찾아볼 거야. 자, 불량률이 7개에서 16개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시는 거죠. 역시 정규번호 나옵니다. 10이 될 거고 10에다가 0.9 곱하면 9가 되는 거니까 3의 제곱이라는 분포가 될 거고요. 자,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7에서부터 어디까지? 16까지가 되는 거니까 z로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빼서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다시 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0.3413과 0.4772를 여기서 계산하면 8일 바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알겠니? 저희 2분 하다가 여기 오니까 좀 뭐가 내려가는 것 같지 그래도? 비슷하지만 그치? 똑같이 체에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치? 하나는 위에서부터 차냐 여기 좀 내려가서 차냐 그치? 자, 이게 9번입니다. 자, 동전 2개를 432번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냐 432번 그치? 기계로 던지지 그치? 아니면 432명을 모아가지고 던지지. 432번. 자, 이때 모두 앞면이 나와요. 그쵸? 동전 2개를 던데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 확률로 따진다면 얼마가 되는 거지? 4분의 1인 거죠. 그쵸? 4분의 1.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모두 앞면이 나온 횟수가 얼마? 90번 이하죠. 그쵸? 일단 이거 뭐야? 432번이니까 너무 크잖아? 정규분포로 바꿉시다. 곱해주시면 108이 나오게 될 거고 108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표준분자가 되거든요. 지워주시면 27이 되는 거지. 루트 81이 되는 거고 9의 제곱이다. 자, 얼마 이하? 90번 이하죠? 정리해주시면 Z로 바꿔주시면 빼서 9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될 거고 자, 2까지가 0.477이니까 어떻게 되면 0.5에서 0.477을 빼주시면 될 겁니다. 0.022 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230번으로 갑니다. 자, 한 명의 학생이 72번 가려고 합니다. 그죠? 친구가 72번 해야 되지, 그지? 이거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랑 진짜 가위바위보 소문 맞게 이거 때리기를 했어. 아, 한 시간 했나? 그치. 한 시간 했나 봐, 진짜. 이거 나중 되잖아. 그럼 약간 기계적으로 때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때리는데 가위바위보 때리고 이거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치과였나?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진짜 이제 피멍이 들어. 근데 한 30분이 지나고 나잖아. 이제 감각이 없다. 그래서 얘도 때리고 이제 내가 맞잖아. 뭘 맞는 사람이 원래 데미지가 커야 되잖아. 그치? 때리는 새끼랑 맞는 새끼랑 데미지가 비슷해. 네, 여기서 10번입니다. 자, 72번 가위바위보를 할 겁니다. 자, 뭐가 되겠지? 72번이야. K1 이상 이길 확률이 0.16입니다. 자,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지. 뭐가 된 거는?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죠. 자, 비기고, 이기고, 지고죠. 그쵸? 총 원래 내가 3개 내고 네가 3개 내는 거니까 총 9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기는 게 묵직바로 이기는 거, 네가 이기는 게 묵직바로 이기는 거, 비기는 게 묵직바로 이렇게 3개 통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몇 번 이상 이긴다? K번 이상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있지? 0.16. 72번쯤 하면은 뭐라는 얘기니?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곱해주시면 24가 될 거고 24에다가 3분의 1로 곱하면 16이 되는 거니까 4의 제곱이겠네요. 자, 그럼 이거 바꿔야 되겠지? Z로 바꿔주시죠. K에서 23 빼서 4로 0.나 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0인데 0보다 클 확률이 0.16이야. 클 확률.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고요. 4분의 K-24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가 0.16이니까 여기는 0.34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 0.34까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그래서 K가 좀 정하니까 28이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거기 있는 5문제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 빼고는 다 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적 추정은 내 예상으로는 중간고사 거예요. 자, 165번입니다. 자, 100의 P를 따르는데요.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5입니다. 그렇죠? 야, 이거 0.5는 어떤 느낌이지? 어차피 이거 저번이죠? 이항분포. 자, 100의 P라고 한다면 이 값이 어떻게 값이 굉장히 크잖아. 값이 크니까 이거 나중에 뭐로 바꿀 거야? 정규분포로 바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정규분포로 바꿨는데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라고? 0.5라고 그랬지. 우리 정규분포에서 0.5 나오는 건 딱 얼마지? 딱 얼마? 그럼 가운데죠. 그쵸? 정규분포에서 딱 가운데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지? 25라는 얘기지.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지? 25라는 얘기지. 요게 의외로 헷갈려요. 보통 정규분포 나오면 이제 표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표가 안 나오잖아. 그렇지? 0.5는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100 곱하기 P가 얼마? 25니까 P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라고 이제 계산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표준편차 구하실 수 있죠? 100에다가 4분의 1에다가 4분의 3 계산해 주시면 25가 될 거고 2분의 75가 4분의 75가 됩니다. 자, 4분의 75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분산이야. 그쵸? 분산입니다. 이게. 자, 근데 뭘 계산하라고 했어? 2x니까 4 곱하기 9x죠? 계산하시면 70. 여기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관입니다. 자, 오른쪽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 제조 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한 거예요. 자, 몇 명이지? 192명이네요. 192명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등산화를 사는 거야. 그럼 일단 뭐가 되는 거지? 192명이 나왔으니까 이항분포겠죠, 그렇죠? 독립시행 이항분포. 자, 누구를 선택한다고? C 제품을 선택하지. C 제품을 선택하는 확률은 얼마? 25%죠. 그러니까 25%니까 뭐가 되는 거겠어? 4분의 1의 확률로 C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걔네가 몇 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나와있어? 42명 이상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느낌이 오셨죠? 이항분포지. 192야. 엄청 크지? 뭐로 바꿔? 정규분포로 바꿉니다. 계산하시면 48이 될 거고 48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36이니까 6의 제곱을 하거든요. 어쨌든 48 빼서 6을 나눴으니까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될 거고 1까지가 0.3413인데 맞은편이 되지 마이너스보다 이렇게 되는 거 0.5로 더해서 0.8413입니다. 자, 167번으로 갑시다. 자, 167번은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나오니? 일단 100C 22 뭐 이런 거 나오면 이항분포죠. 그렇죠? 뭐야? 100이 되고 확률은 얼마? 22에 22승 들어가니까 5분의 1이야. 근데 그 X라는 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냐? 22에서부터 쭉 보시면 뒤에 100까지 다 계산하죠. 그럼 이걸 100으로 계산하시는 거긴 한데 지금 우리는 정규분포, 이항분포를 뭐로 바꿨어? 정규분포로 바꿨단 말이야. 원래 정규분포는 끝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계산이 돼.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100이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100으로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다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바꿔야 되겠지? 정규분포로 바꿀 겁니다. 20에다가 20에 5분의 4를 곱하니까 4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22에서 25에서 4로 나눈 거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0.5까지가 1915니까 뭐가 되겠어? 0.5에서 0.1915를 빼준 0.3085가 정답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규분포가 모양이 되게 어렵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더하기 빼기 계산하려고 하고 뭐 바꿔갖고 정리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168번으로 갑니다. 주사위를 몇 번 던지죠? 450번 던지죠. 팔이 아파 죽겠는지 기계로 던져야 된다고 450번. 자 이때 1 또는 2가 나와야 되겠지?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니까 뭐가 돼? 전체 6개 중에서 2개니까 확률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느낌이 오셨죠? 450 엄청 크잖아. 미리 바꾸자. 150에다가 2개 곱하면 150이죠?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니까 100에 10에 되겠지. 자 그때 몇 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어? 130번 이상에서부터 10번. 이게 0.81%입니다. 바꿔주셔야 되겠죠? 130에서 150에서 10으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C에서 150에서 10으로 나눠주는 게 0.81%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려보면 가운데가 0이고 마이너스 2지 81%면 0.5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 있을 거예요. C-150을 10으로 나누는 게 여기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0에서부터 2까지가 있지. 0.4772다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8185에서 4772를 빼주시면 0.3413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센스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거기 1 나올 거라는 건 알 겁니다. 그렇죠? 다 거기 그냥 2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얼마? 개인가 쉬운 거가 됩니다. 120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69번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1의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10점을 얻든 2점을 잃는 거죠. 자, 표시해보면 뭐라고? 플러스 10점이 확률로 보면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점이 확률로 보면 5분의 4야. 자, 0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몇 번을 독립적으로? 1600번을 독립적으로 하죠. 와, 장난 아니겠지? 1600번을 독립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얘는 딱 뭐가 되는 거지? 2항문이죠. 그 다음에 확률은 이걸로 잡아도 되고 이걸로 잡아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얘가 확률이 5분의 1이면 이제 5분의 4를 쓰니까 확률을 5분의 1로 잡아도 봅시다. 자, 이때 자 점수가 몇 점? 832점이에요. 자, 우리 이항문포에서도 했을 거죠. 이항문포는 전부 다 횟수 얘기야. 그러니까 1600번 하면 몇 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다 뭐로 바꿔놨어? 점수로 바꿔놨죠. 그럼 그 점수를 횟수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좀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가 몇 번 일어나? 얘가 X번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번 나오겠어? 1600번 던졌으니까 1600 마이너스 X번이 나오게 될 거고 점수를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10X 이거는 마이너스 3002에 플러스 2X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12X 마이너스 3200이 점수가 됩니다. 이거 우리 앞에 있는 독립시행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그럼 그게 몇 점 나왔다 그랬어? 832점이죠. 12x가 2항에서 계산해 주시면 4032가 되는 거니까 x는 12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3, 36, 그다음에 43, 3, 36, 72가 되겠죠? 336번. 그래서 336번 이상이 나와줘야 336번 이상이 나와줘야 점수가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x는 33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엄청 크니까 정규분포를 바꿀 거예요. 320이 될 거고 320에다가 5분의 4 64가 될 거고 256은 16에 5분의 거고요. Z는 336에서 310에서 16으로 나왔습니다. 이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될 거고 0.5에서 0.3313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0.2587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정규분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아마 학교 시험이 중간고사가 많이 나오면 여기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